생각해보면 우리 아침에 마시는 커피, 또 출근길에 타는 지하철,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까지 사실 우리 삶은 온통 회사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나 익숙한 회사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인지 그 속사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늘 바로 그 사용 설명서를 한번 같이 열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회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어때요? 간단해 보이나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지난 100년 동안 계속 바뀌어 왔고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이 모여서 가장 뜨겁게 논쟁하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의 목적을 두고 오랫동안 두 가지 큰 생각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왔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고전적인 주주 자본주의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회사의 주인은 누구? 주주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즉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회사는 주주만을 위한 게 아니다. 직원, 고객, 협력업체,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오랜 논쟁의 저울추가 한쪽으로 확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해관계자 쪽으로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2019년에 미국의 정말 네로라 하는 대기업 CEO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의 목적은 주주 이익만이 아닙니다. 라고요. 와, 이건 그냥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고요. 비즈니스 세계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리는 엄청난 신호탄이었죠. 자, 그럼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든 간에 그 거창한 목표를 실제로 이루려면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시스템의 핵심 엔진이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경영이라는 게 뭘까요? 경영이라고 하면 그냥 명령만 내리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 정리된 연장통 같다고 할까요? 꼭 필요한 핵심 기능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의 핵심 도구, 바로 이 5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건 계획에서 시작해요. 우리 어디로 갈지 지도를 쫙 그리는 거죠. 자, 지도가 나왔으면 사람과 자원을 모아서 팀을 꾸려야겠죠. 이게 바로 조직입니다. 팀이 만들어지면 리더가 방향을 딱 제시하면서 이끌어줘야 해요. 이게 지휘고요. 그리고 여러 부서들이 따로 놀지 않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리게 하는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처음 계획대로 잘 가고 있나? 이걸 계속 확인하고 수정하는 통제가 있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5가지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것, 이게 바로 경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조직이라는 모습은 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서요. 현대 기업의 첫 번째 설계도를 그렸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그 시작은 1900년대 초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었어요. 베버는 조직을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완벽한 기계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아주 명확한 규칙과 위계 질서를 통해서요. 그 뒤를 이어서 프레더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걸로 이 기계의 효율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라고 했죠. 그런데 1920년대에 엘턴 메이오가 엄청난 걸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까 생산성을 좌우하는 건 기계 같은 효율이 아니라 직원들의 감정, 관계, 즉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와, 조직을 보는 관점이 기계에서 인간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거죠. 당시에 조직을 얼마나 기계처럼 생각했는지는요, 막스 베버가 남긴 이 한마디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현대 기업들은 저마다 자기 목적에 딱 맞는 다양한 조직 설계도를 그려왔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대표적인 설계도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조직 설계도는요, 사실 이 2가지 기본 형태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왼쪽의 기계적 구조. 이건 마치 단단한 벽돌 건물 같아요.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정해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최고죠. 반면에 오른쪽의 유기적 구조는 거미줄에 더 가깝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변화에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요. 여기저기서 막 소통이 일어나죠. 결국 안정성을 택할 거냐 아니면 유연성을 택할 거냐, 이 둘 중에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가장 클래식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기능 구조입니다. 보시면 CEO 아래 마케팅팀, 개발팀 이런 식으로 전문가 집단이 쫙 모여 있죠. 한 우물만 깊게 파니까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요. 근데요, 바로 그 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부서 일만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다른 부서랑은 벽이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일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구조에서 나타나게 딱 좋습니다. 자, 다음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접어보려는 하이브리드 설계도, 바로 매트릭스 구조입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한 직원이 보고해야 할 상사가 두 명인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속한 디자인팀 팀장님한테도 보고하고 동시에 내가 참여하는 신제품 프로젝트 팀장님한테도 보고하는 거죠. 말 그대로 조직이 가로 세로로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겉보기엔 좀 복잡하죠. 하지만 전문성도 챙기고 프로젝트 속도도 높이고 싶을 때 기업들이 꺼내드는 아주 영리한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현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딱 보면 허브공항 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나이키 같은 회사는요, 디자인이나 마케팅처럼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핵심 엔진만 딱 남겨요. 그리고 생산, 물류, 판매 같은 나머지 일들은 그냥 전 세계에서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전문가 파트너들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더 이상 거대한 빌딩이 아니라 아주 유연하고 강력한 네트워크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직 설계도들을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이게 끝은 아니겠죠? 조직이라는 건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공지능이 내 동료가 되고 사무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미래 기업의 설계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본 원칙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일하게 될 미래의 조직에서는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